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400억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크게 아래로 이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도했고요. 전 업종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옵션 만기일 등 이래저래 짚어볼 이슈들이 많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수들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솔로몬TV에서 김호영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1720선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장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렇게 이슈가 많은 그런 장이었는데요. 오늘장 진단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한 달 동안 상승했었던 그 상승분을 3거래일 만에 전부 반납을 했었죠. 반납을 하고 이제 오늘 최저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일 미국장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이 됐지만 오늘 좀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크게 출렁이면서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원인은 외국인의 현물에서의 투매에 가까운 매물 때문이었죠.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미국장부터 살펴봐야겠는데, 현재 글로벌적인 이 경기 자체가 경기 둔화에 대한 그 불신감과 또 이 공포심이 굉장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폭락을 했습니다. 이 경기 둔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하반기 내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촉매제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연쇄적으로 먼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 중국 경기 자체, 6월 산업 생산성이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중국 경기 자체의 둔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6월 무역 적자 지수까지도 그 악화를 기록을 했고, 엔고 현상에 의한 이 일본 경기 둔화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지금 팽배해지면서 시장 굉장히 압박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글로벌적인 경기 시황, 경기가 악화될 때, 이렇게 악화될 때 이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여왔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더군다나 가장 안 좋았던 점이 2시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예상치만큼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좀 보였는데, 2시 이후부터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다가 동시호가에서 굉장히 매물 폭탄을 던지면서 최저가로 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외인들이 5,400억가량의 매물을 던졌는데, 전일에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12,000계약 정도의 그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또 선물 시장을 출렁거리게 하면서 어저께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면을 한 가지 좀 찾아보자면은, 이 지난 그 단기적인 이 상승 추세,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한 달여간 이제 상승폭을 3거래일 만에 그 반납을 다 했는데, 바로 1720포인트 선이었죠. 이 한 달 동안 반등했었던 그 반등의 시작점이 1720포인트 선이었는데, 오늘 최소한 그 1720포인트 선 정도는 지켜줬다라는 점이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는 만약에 내일도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새로운 저점인 1650선까지도 하락을 좀 예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오늘 1720포인트 선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 증시가 만약 폭락이 아니라 보합권만 유지를 해줘도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흐름, 그 하락에서의 그 전환점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침체된 상황을 뚫을 만한 그런 주도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불안한 장 속에서는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은 또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내일장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예, 원래 공포심에 매수를 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시장에 불안감과 공포심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르는 종목이 뚜렷하게 오히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잘 관망하시다가 좋은 종목을 잘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내일도 일단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금 굉장히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 상승의 시작점이었던 1720포인트 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발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일 장에서 폭락이 아닌 하락 조정만 보여준다면은 다음 주 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쏟아지는 비를 막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인 매수 대응보다는 그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매기가 쏠리는 그런 매기가 집중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발굴을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상승이 확인이 되면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보여줬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다고 해도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이 매수에 임하는 종목군들도 나타날 겁니다. 오히려 뚜렷하게 또 압축된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매매 자체를 좀 자제를 하시되, 그래도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지금 대형주 위주의 매매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수급 동향을 살피시면서 지금 산발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테마군들 위주로, 개별주 위주의 단기 매매가 이제 리스크를 가장 줄이면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겠고, 지금 기존 종목의 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단기 투매이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수급 동향이 지금 악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의 시작이나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네,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장마 기간인가 봅니다. 비를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공격적인 매수 대응보다는 매기가 어느 종목으로 쏠리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 담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주식 코스의 날카로운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적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네,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김우영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한 SK 브로드밴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SK 브로드밴드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눈여겨보고 계신 이유와 그리고 기업 소개를 함께 전해주시죠. 예, SK 브로드밴드 전신이 하나로텔레콤이었죠. 하나로텔레콤에서 SKT로 이제 지분이 양도되면서 이제 사명이 SK 브로드밴드로 바뀐 국내 유선통신망 업체인데요. 1997년에 이제 KT가 독점하던 유선 시장에 이제 제2 사업자로 참여를 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장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07년 12월에 SKT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SK 브로드밴드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SKT가 인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실적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면을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죠. 7분기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그 경쟁사들과 과대 경쟁에 의한 마케팅 비용의 과대 지출에 의해서 이제 판관비, 고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향후에 이제 그 SKT와의 전략적인 그 업무 제휴를 통해서 결합 상품에 의한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더군다나 지금 7분기 만에 호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는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말씀처럼 요 근래에는 실적이 좋지가 좀 않았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올 2분기 실적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좀 더 어떠한지 세부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안정적인 자기 자본 비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형성이 되어 있는 영업망을 통해서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 매출이 계속해서 1조 8천억 원에서 2조 원가량을 유지를 해주면서 매출액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당기순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케팅 비용의 과대 마케팅 비용의 지출 그리고 인터넷 전화 단말기 비용 증가 그리고 이 고정비 그 판관비라고 그러는데 이 고정비에 대한 비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7년 12월 2007년에는 좀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2007년 흑자를 기록했었던 이유는 그 매출액에 대한 증대가 아니라 고정비를 줄이면서 이제 그 M&A를 하기 위한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 고정비를 줄이면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뿐이지 매출이 증대가 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적자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가면서 지난해에는 약 2천억에 달하는 당기순 손실을 연간 순 손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양호한 수준의 자기 자본 비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망이 구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몸집 줄이기를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재무적으로도 그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몸집을 줄인다라는 얘기 자체가 최근에 이제 SK 브로드밴드의 그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었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큰 폭의 그 당기 순이익의 증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효과를 통해서 지금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네, 이번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이슈로 SKT와의 시너지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요. 또 다른 호재에 대해서도 또 전망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SKT와의 이제 합병 이슈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KT가 KTF와 합병을 했었죠. 합병을 네.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불러일으켰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마케팅 비용의 절감입니다. 그 따로따로 지출되던 마케팅 비용이 그 통합 결합 상품과 각종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결합이 되면서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KT와 KTF의 그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SKT와 SK 브로드밴드의 합병을 통해서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전화 가입자의 증가 그리고 SK 그 텔레콤과의 그 전용회선 위탁 운용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매출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호한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가입자를 기반으로 꾸준한 매출 증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SKT에서는 지금 합병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발언을 대표이사가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발언을 했을 때 이제 언제가 될 수는 없지만 필연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는 여운을 남긴 것으로 볼 때 SKT와 그 SK 브로드밴드의 그 합병 자체는 필연적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그 예상을 해볼 때 앞으로의 SKT와의 결합 상품과 각종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시죠. 예, 지금 현 상황 주가는 5,57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5,570원인데요. 예.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이 지금 대형주기 때문에 일봉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주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보면은 지난 2007년 12월을 최고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잠깐 반등을 주기도 했었지만 지금 대추세를 볼 때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길게 이어진 그런 모습인데 그런 만큼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을 굉장히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많이 다진 상황에서 이제 살짝 몇 주간에 걸쳐서 올 초반에 살짝 그 반등을 줬었는데 그때부터 약간의 상승 기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상승 기조를 이루면서 지금 이 상승 추세대에서 반등을 주면서 살짝 고개를 쳐든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이미 저점을 찍고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그런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때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바로 그 상승했었던 초반 가격인 5,000원대를 손절가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 고점, 2007년 고점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었던 만큼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보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12,000원 선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000원에 도달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12,000원까지 충분히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 김호영 연구원님과 함께 SK 브로드밴드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함께합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 김호영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C&I부터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한데요. 어떤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제 목표가를 초과했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한 상황입니다. 전량 매도한 상황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부 C&I에 매수 접근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앞으로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장사 전체에 대한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존비지온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주가의 그 상승 흐름을 보였죠. 네. 그와 같은 테마로 해서 동부 C&I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서 매수에 가담을 했지만, 정작 이제 시세가 크게 탄력적으로 붙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사로봇과 그 동부 정밀화학과의 그 M&A였죠. 그러면서 이제 동부 그룹 자체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그러면서 그 IT 기업인 동부 C&I와의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부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지난주의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발표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동부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목표로 동부정밀과 동부 C&I를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런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정했었던 목표가였던 4,200원 선이 도달을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동안의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보유하다가 마지막 고점을 기록한 날이었죠. 이 고점을 기록했었던 이날 음봉을 전환한 시점인 5,500원 선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통해서 한 66% 정도의 이제 수익을 최종적으로는 달성을 했는데, 이 이슈들을 살펴보자면은 동부 C&I가 올랐던 이슈는 큰 M&A 두 건이었죠. 그 M&A 두 건이었는데, 사실 사전에 알고 살 수는 없었지만은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매수 접근을 통해서 매수 접근을 하면서 그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부양될 때 체계적으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동부 C&I 66.7% 수익률을 거두시면서 차익 실현하셨고요. 다음으로 히스토스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종목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예.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출연했었을 때 당일날 매수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당일 매수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단기로 들어갔다. 기술적으로 보면서 이제 단기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수 접근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로 들어갔었어도 이슈들은 있었습니다. WPM 사업에 바이오 육성 쪽에 이 편입이 되면서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을 받았고요. 또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그 테마를 형성하면서 큰 시세를 보여줬는데, 거기에서도 수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는 무너졌지만, 제가 설정했었던 목표가였던 2,200원은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전량 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이후 흐름 자체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전량 매도를 하진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이 무너져 갈 때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종목들은 매수는 사실상 하기가 쉽습니다. 매수는 쉬운데 정작 어려운 게 수익 실현이죠. 수익 실현을 하실 때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 형성됐던 양봉 몸통의 절반까지 윗꼬리가 침범을 한다면 절반 정도의 수익 실현은 들어가야겠고요. 그 이후의 흐름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전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이후에 보유 전략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 아마 지금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겠죠. 네, 동부 C&I에 이어서 히스토스템까지 높은 차익 실현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오늘까지 5% 정도 하락하면서 지수는 주가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수익률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보유 전략은 유효하시겠죠? 예, 아직까지는 보유 전략 유효하고요. 지금 한 18일 정도 보유 기간, 18거래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아직까지는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죠. 꺾이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 상황, 워낙에 대형주의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간다면 현대제철 역시 하락폭을 키워갈 텐데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지지선은 106,000원, 106,500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121선인데요. 이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종목의 대세적인 흐름이 꺾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캔들이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대세적인 흐름이 꺾이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106,500원을 이탈한다면 대세 흐름이 꺾였다라고 인식을 하고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매도가가 16,500원. 오늘도 사실 최저가로 끝이 났는데 외국인들이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내일 16,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익 실현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밑꼬리를 달고 다시 1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에 추가 매수를 좀 더 고려해 보겠지만 내일도 약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전량 매도를 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종목들을 한번 다 체크를 해봤고요.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실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볼까요? 예, 금일 이제 새롭게 포트에 추가한 종목이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태블릿 PC 관련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던 RF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모바일 기계 부품들 또 부가적인 모바일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죠. 쉽게 말하면 충전기라든지 그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 주변 기기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됐죠. 굉장히 네.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갤럭시 S의 그 판매 호조에 따른 수혜입니다. 지금 RF텍은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대장주로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 5월 25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역시 그 3,940원 5월 25일을 저점으로 시작해서 저점으로 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지금 하는 모습인데 얼마 전 이제 하락 이후 반등을 준 이후에 5일선이 살아나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발생했었던 음봉을 장악해주는 양봉이 어저께부터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오늘 시가 정도부터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다가 6,400원 정도의 매수 접근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장 후반에 2시 이후에 좀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물량을 이제 갖고 대응을 하시되 내일 7,000원 매도 그 목표가가 도달한다면은 일단 전량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을 할 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종목입니다. 네, RF텍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셨고요. 또 한 종목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한 종목은 지난주에 매수를 진행했었던 종목인데요. 금호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을 단독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금호산업이 그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에서 790억 정도를 차입을 해왔는데 그 차입 상환 기간을 연장을 했고 그 90% 정도의 금액을 무이자로 지금 차입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 또 그에 따른 경영 정상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양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더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1000만 주 가량의 물량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1000만 주 가량이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유통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주가에는 크게 약세를 좀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부양이 돼야만 10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상장을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 전에는 다 물량 소진을 거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로 물량을 전부 수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호영 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먼저 동부 C&I입니다. 매수를 3,300원에 하셨고요. 매도를 5,500원에 하셨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66%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히스토스템입니다. 역시 매수는 1,850원에 매수하셨고요. 2,200원에 매도하시면서 수익률은 18% 거두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9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을 설정하셨습니다. 보유 중이신데요. 수익률은 현재 10.9% 나고 있습니다. 비중은 20%입니다. 새로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 RF텍인데요. 매수는 6,400원 하셨습니다. 현재가는 6,550원인데요. 목표가는 7,000원 설정하셨고요. 현재 수익률은 2.3%, 비중은 10%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산업인데요. 현재가는 4,385원입니다. 매수가는 3,900원을 하셨고요. 목표가는 5,100원 설정하셨는데요. 수익률은 현재 12% 나고 있습니다. 비중은 20%입니다. 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김호영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 함께합니다. 네, 고순 해결사 시간에서는요,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 신청해주신 분 먼저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예,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디오텍인데요. 예, 디오텍 갖고 계시고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예, 21,150원이고, 예. 40% 정도 되고, 예. 7월 13일 날 매수했거든요. 아, 혹시 어떤 이슈를 보고 들어가셨나요? 회사도 괜찮다 하고, 무상증자 건도 예, 있고, 그쵸. 괜찮다 해가 들어갔는데, 네. 그날부터 내려가지고, 지금 이거 손절해야 될지, 또 예. 무상이 맞아요. 8월 19일 날 준다 하는데, 신고 상정하면 또, 떨어질란가 가격이 하락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7월 12일일 거예요. 그때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때 보고 들어가셨는데 주가가 마음처럼 올라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회사 예. 또 기업은 좀 어떤 놈고 싶고 알고 싶고 또 손절해야 될지 네. 또 가지고 가면 괜찮을지 예. 단기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혹시 알겠습니다. 예, 물량 장기로 때문에. 해도 괜찮으시다 그런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예.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리고 손절을 한다면 언제쯤 손절을 해봐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김호영 예. 연구원님과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디오텍 지금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 때문에 지금 8,440원 예.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단가가 21,15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무상증자를 받으시면은 지금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손실률이 그렇게 크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 받게 되면 보유 물량이 2배로 늘어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 않으신 상황이고요. 지금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그만큼 건실하고 지금 튼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건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무상증자를 통해서 물량을 지금
그 상장 물량이 2배 이상으로 2배 정도로 늘어날 텐데 이거 자체가 주가 자체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도 지지부진한 건데 그 무상증자를 통해서 그 추가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추가 상장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주가가 분명히 부양을 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오텍도 아까 제가 포트에 편입했었던 RF텍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PC 관련주인데 지금 시장에서 태블릿 PC라는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각 대기업들마다 지금 태블릿 PC를 너도나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국내에 아이패드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디오텍이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에 특징이 없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별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은 제가 말리겠지만은 네. 지금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은 해야겠지만은 장기로 봐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사 자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신다면 원하시는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가가 지금 그 2009년 지난해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3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예. 지금 권리락 때문에 16,000원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에 주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2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 둘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시는 거 살펴보시고요.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종목 상담을 신청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거기에다가 전화로 종목 상담 받고 싶다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인데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우시스입니다. 9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신데요. 조정받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LG화우시스, 네, 건축 장식자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요. 예, 그렇죠. 91,800원 단가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오래전에 매수하셨다가 이제 수익 실현을 못 하시고 갖고 계신 것 둘 중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자체가 대추세가 하락 추세고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잠깐 상승했다가 지금 재차 하락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회사 자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하락 자체가 실적 악화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은 그거는 2분기에 건설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바닥권을 향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가가 지난 5월 25일에 86,000원이 최저가인데 거의 도달을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쌍바닥을 형성하고 오히려 지금을 바닥으로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건설주 자체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좀 고려하겠다,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얘기죠.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얘기로 인해서 건설주가 올라간다고 LG화우시스를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86,000원 바닥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86,000원이 이탈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 반등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신저점을 계속해서 내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86,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반등을 준다면 지금 반등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오른쪽 저점이 더 높은
그 쌍바닥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추세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부터 주가에 반등이 나온다면 9만 원대를 회복하시는 걸 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 86,000원에서부터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는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86,000원을 이탈한다면 전량 손절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네, 86,000원을 지지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9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고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은 562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6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전반적인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과의 합병 가능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 합병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삼성물산의 대표적인 이제 건설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삼성물산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대비해서는. 근데 지금 손실 구간이신 이유가 많이 장기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건설 부분 쪽에 대한 그 업무 합병, 인수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관심을 한번 받았죠. 물론 이제 삼성그룹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삼성그룹 자체의 이 경영 마인드를 볼 때는 필연적으로 앞으로 그 M&A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안 되더라도 지금 삼성물산 자체의 그 최근에 주가 하락 자체는 이제 건설 경기 악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제 건설 경기가 바닥을 쳤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죠.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그 최근에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부동산 침체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그 관계부처 회의에서 그 결정을 하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흔들렸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정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 구간을 겪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지금 손실폭이 크신데 최근에 이제 7월 26일 최저점 이후에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조정 구간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긍정적인 조정으로 판단을 하시고 대형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눌림목을 지금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시면서 더 빠른 그 수익 실현을 노리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 고점이 63,7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 자체가 69,000원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2007년 고점이 91,000원인데 그 2007년 고점까지는 힘들겠지만 그 2008년도의 고점은 그 4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많이 주가가 그 하락을 했었던 폭락을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앞으로 7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기적인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장기적인 관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1차로는 한 63,700원까지 오를 수 있겠다. 하지만 더 보유하실 의사가 있다면 7만 원 오를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라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538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잘만테크인데요. 5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을 갖고 계시답니다. 네, 잘만테크는 지난 3월 고점 돌파 이후에 주가의 추세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3D 관련주들 자체, 그 테마주 자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테마주의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단가를 봤을 때 얼마 전 반등을 줬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나오신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3D TV 관련해서 한때 잠시 주가가 반등을 줬었는데 3D TV 자체가 그 수혜 자체가 많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잘만테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손절과 함께 그 종목 교체가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지금 업황 자체도 그렇고 테마 자체가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만테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요, KT입니다. 4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30%를 갖고 계신데요. K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 아까 제가 SK 브로드밴드를 소개해 드리면서 KT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KT가 KTF와 합병하면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동안 KT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그 탄력적인 움직임을 잠시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부양하면서 이제 5만 원, 2010년 6월, 그 올해 6월 10일에 5만 원대의 고점을 형성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업황 자체는 시장성, 그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적인 측면에서 큰 신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예. 그에 따른 악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도 봐야겠죠. 그리고 아이폰이 출시가 돼도 현재 갤럭시 S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얼마나 아이폰 4가 팔리느냐가 의문점이기 때문에 지금 KT는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금일도 하락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 지난 7월 19일에 저점을 기록을 한 이후에 잠시 반등을 주긴 줬습니다. 그 반등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 상승 추세를 깨고 다시 한번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절이 진행이 됐어야 되고요. 지금은 보유 전략보다는 일단 종목 교체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일 겁니다. 예, KT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유보다는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KDC입니다. 4,2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KDC 오늘 현재가는 2,965원.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C입니다. 예, 절반 정도까지 주가를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 손실률이 굉장히 크실 텐데 아까 잘만테크와 같은 테마죠. 같은 3D 테마인데 예. 이 3D 테마 자체가 지금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 번 큰 시세를 분출했었던 테마주들은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까지 굉장히 길게 걸립니다.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볼 때 KDC는 지금 단기적인 그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대추세를 냈었던 그런 대세 상승 구간에서 이제 대세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그 대세 하락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데 이런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를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겠고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치셔서 워낙에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하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빠른 원금 복구를 위해서는 그래도 종목을 교체하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저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KDC를 살펴봤습니다. KDC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2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신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현재가는 12만 6,500원. 오늘도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손실 중이신데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한번 김호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실률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소폭이시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보유 전략이 유효하고요.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도 업황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 7월 19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개인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가장 그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수급만큼 차트를 살펴봐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지금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승하기 가장 좋은 점들이 이 수급적인 면인데 이 거래량들을 살펴봤을 때 큰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적은 거래량으로 횡보하면서 쉬는 구간을 가져가는 이런 전형적인 대세 상승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부양은 기대가 되고요. 지금 구간도 바로 그 쉬어가는 박스권 구간입니다. 예. 쉬어가는 박스권 구간이고 지금 오늘도 거래가 전일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굉장히 적은 상황이죠. 네. 상승할 때 양봉에서 그 강한 거래를 동반을 했고 지금 쉴 때는 적은 거래량으로 쉬는 전형적인 눌림목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유효하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전고점이 3월 24일에 13만 3천 원 정도가 전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그러면 13만 3천 원 부근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 이후에 수익 실현 이후에 15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 두실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중이 20%신데요. 비중은 괜찮은가요? 비중은 가장 적당한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아주 괜찮은 비중으로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실이 많이 크지 않으시니까요.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한 13만 3천 원 부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15만 원대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는데요. 최종 투자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김우영 연구원님뿐만이 아니라 비롯한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샵 5588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